자, 스토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2월 18일이고요. 시간은 낮 12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포드 자동차가 LG와의 9조 4천억 정도의 계약 해지 이후의 2차 전지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미국 시장,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그런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먼저 보면 미국 증시가 오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미국의 다우 나스닥이 다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이 상당 부분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미국 증시를 잠깐 보면, 자,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차트는 이제 미국의 다우 지수죠. 다우 지수가 48,800선의 고점을 찍고 지금 47,800이 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제 실업률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위격 조정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당히 지표가 좀 안 좋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4,000 이후에 22,600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중기적인 지표로 보게 되면 한 이 정도 22,000선 이 정도까지, 혹은 21,500선까지 하락선을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의 나스닥이 조정을 거친다고 그래서 나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가 1.3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국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니케이 지수가 지금 1.02, 한 49,000선, 50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에도 동반해서 하락 조정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이 시각 현재 나스닥의 선물 지수, S&P 지수가 속보 이제 반등세로 돌아섬에 따라서 국장이 오르락 내리락 이 박스권의 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그 현선물을 다 지금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들의 흐름 보게 되면 지금 오늘 현물이 지금 현재 12시 다 돼가는 시간에 2,100억, 선물이 2,200억, 또 기관은 현물 한 400억 가까이 매도하고 선물 3,500억 순매수,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마 외국인은 오늘도 막판에 돌릴 수도 있겠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오전에 팔았다가 오후에 돌리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매일같이 수조원을 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물과 옵션, 현물을 다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구조.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선물 매도, 선물 매수. 그 불안하다 그러면 현선물 다 매도. 뭐 이렇게 양쪽을 다 걸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돌리지 않은 이상은 지수는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국인이 팔 만큼 팔았다, 이 흐름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2차 전지는 이제 LG발 급락 조정, 지금 어제 밤에 갑자기 나와 있는 포드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2차 전지 공급되어 있는 배터리의 9조 4천억 가량을 해지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동반해서 하락 조정을 거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코스피 200의 선물 시장에 빠지게 되면 코스피 200 종목이 다 묶여있는 종목을 다 동반해서 하락하게 되죠. 그런데 항상 위기는 있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분들은 투자 시간의 원리를 좀 따져봐야 되고, 지금 이 종목이 당장 올랐다 내렸다를 보지 말고 추세와 방향성이 맞나 안 맞나, 그걸 보고 가야 되지, 이 종목이 지금 빠졌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다른 종목 없나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 그 종목이 들어가는 순간 또 하락을 맞게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3개월, 6개월 뒤에 업황이 좋아지는 종목에 일목을 지키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았다. 반도체가 좋아졌지만 항상 위기는 있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 위기를 거쳐서 오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2차 섹터는 슈퍼사이클을 맞추는 전략이 저는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연말까지 국장은 4,000선을 시험하고 3,900선이 오락가락하는 이 조정 흐름을 그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종합지수를 잠깐 보시면 지금 지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여기 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000선 딱 그쳐 있습니다. 지금 그 4,226이 왔던 때가 11월 4일이니까 거의 한 2달 가까이 돼갑니다. 한 달, 한 3주 정도. 그리고 이렇게 좀 조정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이 나쁘냐? 그렇진 않고요. 지금 국장은 저점에서는 3,850 이 과정에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3,900선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고, 지금 기업의 실적이나 국내 GDP의 성장세나 정부의 정책 기조 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년의 종합지수는 5,000선을 목표로 보는 게 맞다. 지수가 올라갈 때 부랴부랴 따라가는 전략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의 AI의 이격조정이 좀 본격화되고 있고, 실적 검증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도를 넘기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 저는 그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LG발 2차전지 섹터를 한번 점검해 드리면, 지금 포드와 LG가 계약된 게 지금 작년 10월 달에 1년 전에 계약된 거예요. 전체 한 110기가와트, 금액을 보면 13조 원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6년도 10월부터 23년도까지 공급하는 거고, 27년도 1월부터 32년도까지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포드가 3가지 종류의 전기차를 만드는데, 마하 무스탕, 그 다음에 이 트랜짓,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LG하고 계약 해지된 게 이 트랜짓하고 지금 다른 종류, 이제 이른바 화물차 종류를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이제 마하 무스탕인가요? 그 종류가 많이 팔렸는데, 포드는 지금 전기차를 3종류에서 일부는 생산을 중단한 거예요. 철수가 아니라 중단해서 수익 구조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니까 하이브리드 시장에 좀 더 힘을 싣겠다. 그리고 팔리는 종목 중심으로 팔리겠다. 그래서 전기차를 100을 받다면 전기차의 비중을 30 정도로 중단, 70만 하겠다. 나머지 30은 하이브리드로 가겠다. 그런 건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50까지 낮출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LG하고 계약을 처리한 거고, 포드는 CATL하고 LG하고 SK를 거래했는데, SK하고 포드하고는 이제 올해 전략적 관계가 매듭이 되었고, LG하고는 이제 내년도 1년 뒤에 공급분인데, 이게 아직 실적으로 잡힌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지금 시장이 반응한 것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시장,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가 지금 계약을 해놓은 게 100조 원 이상입니다. 100조 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벤츠하고도 한 107기가와트를 계약을 했고, 또 얼마 전에도 2조 원 상당을 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계약 상당은 전부 다 지금 26년도 중후반부터 공급돼서 돈으로 들어오는 거고, 지금 그 이 포드 내용은 내년 10월 달에 공급하니까 현금으로 받는 것은 한 내년 10월 4분기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매출로 잡힌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너무 민감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이 계약된 걸로 보더라도 LG가 계속 앞으로 계약 부분도 있을 거고, 또 ESS 계약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전기차 부분도 계약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너무 급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 SDI도 이제 잠깐 실적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면, 삼성도 지금 올해 110기가와트를 수주했어요. BMW의 46파의 원통형 배터리. 이 부분은 28년도부터 공급분입니다. 그러니까 28년도부터 돈이 되는 거예요. 빠르면 27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26년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스텔란티스 공장이 ESS, LFP 전환하고 있어서 ESS에서만 이 30기가와트 정도의 캐파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2분기, 1분기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기아차하고 처음으로 이제 유럽용 EV2를 공급합니다. 삼성 배터리에 달고 이게 나와요. 그런데 24년도에 EV3가 가장 적은 차인데 그게 이제 한 9만 대, 10만 대 팔렸잖아요. 그러면 EV2가 공급이 되면 이것도 10만 대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하고 GV90 최고급차 팔리고 출시가 돼요. 내년 3분기에. 이런저런 내용을 보게 되면 좋은 재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스텔란티스 이 공장과 GM 공장이 이제 27년도에 가동이 되고 또 28년도에 LFP와 미드니켓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중국과의 경쟁 모드를 가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는 27년도에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삼성 SDI도 올해 증자를 할 때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춰서 계획을 잡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섹터는 조금 트렌드를 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고요. 2차 전지 이슈는 전기차보다는 이제 ESS가 내년도에는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EV 전기차는 내년도에도 적자예요. LG도 적자고 삼성도 적자고. 그런데 ESS 적자가 커요. 여기에서 미국의 지금 중국이 한 85에서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 ESS 시장이 한국이 최대 50 정도로 이제 캐파가 높아집니다. 27년도에는 한국이 캐파가 70 이상 높아집니다.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매출단이 더 커지죠. 그리고 2차 전지 ESS 시장은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ESS 시장은 LFP 배터리가 주류입니다. 주류. 여기가 90% 정도가 다 이게 LFP 기반 ESS예요. LG도 이쪽에 발빠르게 대응했고 삼성도 대응했습니다. 그 수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북미 쪽에서는 중국이 이제 철수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ESS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되고 또 2차 전지 슈퍼사이클은 27년도에 첫 진입이에요.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내년 하반기, 26년 하반기부터는 증권사 리포트도 확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증권사 리포트는 지금 미래 가치를 잘 반영하지 않아요. 현재 분기별 나와 있는 실적만 반영합니다. 증권사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고 앞으로 예측치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바이냐 그리고 중립이냐 그 부분은 지금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판단하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미래 가치도 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사이클은 27년도 사이클을 내다보고 한 1년 뒤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납품 사이클이 길어요. 수주로부터 2년 뒤, ESS는 수주로 1년 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받는 것들은 다 내년 하반기 납품 모델이에요. 내년 봄에 납품하는 것은 27년도 봄에 납품하는 거고 지금 그 내용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고요.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작년에 중국 CATL이 ESS 시장에서 110기가와트를 먹었어요. 중국 포함입니다. 중국과 유럽, 미국 다 포함해서 23년도에 74기가와트. 그리고 BYD도 22기가와트가 27기가와트가 됐고 근데 이제 삼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가장 캐파가 커요. 삼성이 작년에 10기가를 했고 LG는 8기가밖에 안 했어요. 삼성은 23년도에 9기가와트에서 작년에 10기가와트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ESS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삼성이 제일 캐파가 커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삼성이 각형 배터리와 LFP를 이제 무장을 해서 미국과 유럽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아마 상당 부분 중국 업체들에게 비해서 경쟁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적어도 1년 뒤 사이클을 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코멘트를 드립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제 증권사가 이렇게 내년도에 26년도와 27년도에 이제 실적을 낼 때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계약들을 다 반영을 해서 실적을 내는 거고
삼성도 이런 계약들을 다 반영을 해서 실적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증권사 LG, 신한증권이 낸 것은 내년도에 LG가 1조 2천억 영업이익, 순이익, 그 다음에 27년도에 3조 2천억 순이익 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1조 2,600억에는 포드컷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포드컷은. 얘는 4분기부터 잡힐까 말까 해요. 그 반영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고민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삼성 SDI도 내년도에는 6,300억 순이익,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3조의 순이익을 낸다고 봅니다. 그런데 27년도 가게 되면 LG와 삼성의 순이익 규모가 비슷해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투자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이 삼성이 높다는 거예요. 부채가 적고 주식수가 적고. 그래서 이제 단기로는 LG지만 한 2년 사이클을 보면 삼성이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LG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낸 자료, 내년도에 미래에셋증권이 볼 때 LG도 27조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3조고 순이익이 1조 4천억. 삼성은 내년도에 1조 3,500억의 매출액에 13조 5천억의 매출액에 순이익이 내년도에 한 7천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7천억. 그리고 27년도에 순이익이 2조 5천억. 그 다음에 LG가 3조 3천억.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복합적으로 한 2개, 3개 증권사가 데이터를 뽑아서 평균값을 내보면 내년도 하반기에 삼성은 한 7천억 이축주택 순이익을 낸다. LG는 한 1조 2, 3천억 정도의 순이익을 낸다. 27년도에는 LG, 삼성 다 3조 전후의 순이익을 낸다. 그래서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그런데 이제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투자 못 하죠. 주식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인데,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투자 지표를 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체크 포인트 잠깐 보겠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 증시는 이격 조정이 본격화되었다. 다우 나스닥은 더 하락할 거다. 그런데 무작정 하락하지 않는다. 하락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실업률이 4.6, 그 다음에 물가 고용 지표에 따라서 완만한 조정 예상이 된다. 지금 나스닥은 AI 때문에 엔비디아가 하락폭이 좀 커졌어요. 그리고 테슬라만 좋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뭡니까? 전기차와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ESS. 결국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국의 리튬 회사 앨범알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다 좋은 건 아닌데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앨범알도 보고 이온에스, 플루언스 에너지도 보고 여러 개를 보고 있지만 2차 전지 섹터는 AI 테마에 비해서 하락 조정이 작고 상승폭이 커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가 반전은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금리 인하 보게 되면 고용 지표로 보면 금리 인하 해야 돼요. 미국이 내년도. 그런데 물가로 보면 글쎄입니다. 이게 물가로 보면 연준 위원들이 금리 아직 안 돼. 이런 시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반기 아니라 하반기. 물가 안정을 주력했다가 그래서 트럼프가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앞두고 이쪽 저쪽에서 한 번 더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다. 파월의 의장의 임기가 내년 4월까지니까 파월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이제 파악한 다음에 내년도 한 9월 정도에 저는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표 관리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미국의 골드만삭스도 내년도에 S&P가 7,600선까지 올라갈 거다. 지금 6,700 전후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전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의 이제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이 전체적인 이제 금융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골드만삭스는 4,700에서 5,000포인트를 보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의 재료를 점검을 해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내년도 시행이 되죠. 이게 나와 있어요.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데 2천만 원 이하는 14%의 과세, 2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는 20%의 과세, 3억 원에서 50억 이하는 25%의 분리과세, 50억 초과는 30%의 분리과세. 법 개정이 전까지는 합산과세였고, 그 다음에 45, 그래서 49.5의 이 합산과세였는데 분리과세가 되면서 2천만 원 이하는
훨씬 더 투자 이력을 좋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구조로 분리과세가 시행이 됐다. 결국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가 중기적으로는 올라가겠죠. 중기적으로 은행주, 증권주도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군들은 눌리지만 반등할 겁니다.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등 다 이런 것들이 다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들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재료화 이슈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있다. 그렇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운영하는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내놓은 것은 배당수익 분리과세, 상법까지 아직 안 됐습니다.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기조가 여러 가지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잘 정부가 정책 기조를 핸들링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예탁금을 보시면 오늘 예탁금 보시게 되면 고기 예탁금이 지금 84조 3천억, 주식경이 200조입니다. 200조. 그런데 지금 얘기하지만 이 고기 예탁금이 올해 3월달, 4월달에는 한 45조 저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지금 40조 정도의 고기 예탁금이 개인들이 주식 투자하겠다고 들어온 돈이고 이 주식형은 140조 정도 됐는데 60조 이상 들어와 있거든요.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고 또 아무래도 투자처가 주식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부동산은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그 다음에 27년도까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계속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는 포인트. 자, 이 시각 현재 이제 2차전지 섹터 한번 주가 한번 볼게요. 지금 2차전지 섹터가 보게 되면 이제 지금 LG발 주가 하락 때문에 지금 LG엔솔이 지금 38만 원, 삼성 SDI가 27만 8천 원. 전체적으로 다 미끄러졌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구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슬기롭게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선택과 집중으로서 위기를 벗어나야 되고 모든 종목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본다고 치면 셀 쪽에는 어찌됐든 간에 기술력과 자본과 재무구조로 봤을 때는 삼성 SDI 쪽에 이제 셀 쪽에서 높은 포인트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리고 이제 북미 쪽에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는 이제 LNF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소재는 그렇게 이제 자기가 마케팅을 통해서 글로벌 개척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소재는 높게 안 보고, 오로지 저는 이제 본다고 치면은 퍼스트는 삼성 SDI,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는 LG 엔솔 이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삼성 SDI가 저는 가장 좀 그래도 2차전지 섹터에서는 좋은 포지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락할 때는 내가 3개, 4개 종목을 갖고 있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로봇주를 얘기하는데 성장주는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43만 원 가고 있고 로보틱스가 26만 원 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종목에서 한번 주가 동향을 한번 잠깐 보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3만 원 가고 있는데 이게 성장주잖아요. 성장주.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작년 1월 달에 42만 원 갔다가 그리고 23만 원 갔다가 한 4, 5개월 횡보했다가 다시 50만 원 갔다가 다시 35만 원 빠졌다가 49만 원 갔다가 지금 43만 원 가잖아요. 이게 이제 성장주의 부침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주라는 것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누가 주인이냐? 삼성전자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키울 거다. 그런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잘 보고 있다가 이게 40만 원 언저리까지 가게 되면은 다시 50만 원 전고점 돌파를 목표로 해서 한번 배팅하고
이 성장주라는 것은 부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진입 시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입했다면 그 회사를 믿는 거, 버티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런 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죠. 로보티즈도 보시면 지금 오늘 26만 4천 원 가죠. 이것도 지금 얼마 전에 29만 원 갔다가 20만 원 갔다가 32만 원 갔다가 다시 26만 원 빠졌죠. 이 로보티즈가 어떤 회사입니까? 네발 주행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을 거다. 이 회사가 그렇게 흑자나는 회사 아닙니다. 매출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성장성 하나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주가가 이렇게 높은 겁니다. 100명가 500원짜리가. 이 성장주라는 것은 이렇게 부침이 100원 갔다가 50원 갔다가 150원 갔다가 70원 갔다가 이런 사이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진입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주식은 이제 삼성 SDI도 이제 배터리도 2차 전지도 성장주예요. 성장주인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락폭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로 보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로봇주의 파동으로 보게 되면 그 파동과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인가, 재무구조가 우수한가, 그 다음에 성장 기조에 계속 밑거름을 잘 내고 있는가, 그 사이클을 보는 게 투자 지표에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바이오주도 성장주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보는 것은 투자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투자 자금에 여유가 있나. 그러니까 대출 받았거나 쫄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죠. 꾸준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내가 흔들림에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배당주냐 성장주냐를 분산 투자해야 되죠. 배당주는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들.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잘 올라가지 않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 지지가 방어가 되고 꾸준하게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배당을 해주는 주식. 삼성물산 같은 주식, 또 KB은행 같은 경우, 삼성화재 종목. 그런데 이런 주식이 결국 주가가 올라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삼성물산이 오늘 23만 9천 원. 생각보다 하락하지 않네요. 삼성물산. 제가 봤지만 지금 삼성물산 올 연초에 12만 원에 있다가 지금 25만 8천 원까지 갔다 이렇게 떨어졌죠. 그런데 삼성물산이 좋아요. 왜 좋냐? 종합사업회사예요. 삼성물산, 그 다음에 삼성건설, 해외 자원개발, 국내에서 삼성전자 가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모든 좋은 주식이 다 투자해서 배당 투자를 받아가지고 주주들한테 환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종합사업회사의 투자 가치가 결실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냐 성장주냐를 잘 골라가는 것. 그래서 배당주는 그 조정 줄 때 사는 거죠. 조정 줄 때. 지금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군 중에 하나도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다는 게 아니라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 포스코 인터도 보시게 되면 주가로 보고 계속 이제 횡보하고 있죠. 포스코 인터도 종합 사업회사입니다. LNG 개발하고 우크라이나 곡물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토코아 투자하고 있고, 또 2차 전지 소재 유통하고, 포스코에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인천 쪽에서 LNG 열병합 발전소 운영하고 있고. 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도 배당 성향이 50%가 넘는 회사예요. 그래서 실적이 낮고 좋고 배당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좀 차별할 때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잘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을 잘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하고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은 뭐 늘 부침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이겨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종목에 압축하는 거. 위기는 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위기가 없습니까?
코로나 같은 사태도 있고, 뭐 닷컴 버블도 있고, 다양한 위기가 있습니다. 또 인플레 위기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뚫고 가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시간의 비례의 힘이다. 좋은 회사가 잘 운영하는 성과의 힘이다. 그걸 믿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